네, 굿모닝 월가월부 이번 순서는 심야에 즐기는 브런치 토크, 토크앤더시티 순서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가치관 경영연구소의 경영학 박사님, 그리고 최민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이렇게 비바람 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굿모닝 월가월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사님께서 또 자리를 어렵게 해주셨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저희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그 기후 위기 관련된 얘기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기업, 네. 그래서 이제 아리백 기업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제 태풍이 수도권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네.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예, 무사히 좀 가고 있어서 네.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비켜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은 그 태풍 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불과 2, 3일 전만 해도 이 무더위가 너무 거의 장난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더워서 거의 35도 육박하는 온도에 열대야가 계속 이어졌었잖아요. 네, 폭염이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새만금에서 잼버리 그 학생들 이곳 행사도 있는데 더위 때문에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이제 겪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다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때문에 이제 생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올해 이제 주식 시장 보면 뭐 반도체 시장, 아까 이제 엔비디아 얘기도 했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고, 네. 또 그다음에 관심 많이 가진 게 뭐 2차 전지, 뭐 이 부분 관심 많이 반도체, 가지고 뭐.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좀 전 보면 가끔씩 이렇게 테마로 신재생 에너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같이 이렇게 날씨나 기후 변화를 보면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오늘 주제는 세 가지로 해서 좀 이 기후 관련돼서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점검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 대해서 기업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공급하는 신재생 에너지 아리백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도 이 태풍 때문에 많은 또 방송들도 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지금 또 피해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럼에도 이 아주 잘 맞는 주제를 가지고 와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지구적 기후 위기 사실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었던 주제인데요. 기후 위기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좀 어떤 상황인지 먼저 현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기후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 방송에서 기후를 다룰 이유는 없는데요. 네. 이제 이 기후는 사람들의 삶에 그리고 생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예.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 경제 생활에도 많이 영향을 좀 미치는 거여서 기후에 대한 이제 세 가지의 이제 단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봤더니요. 기후는 이제 1단계는 이제 변화, 체인지, 예, 기후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기후 변화를 표현하는 말이 저는 이제 기후 온난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기후 온난화, 기후가 갑자기 너무 따뜻해지고 더워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네.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기후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그 유엔 사무총장 그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한 얘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제는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글로벌 워밍 의 시대가 끝났고 끓는 지구의 시대가 시작됐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벌 보일링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뭐 그 지구 온난화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근데 이제 온난화가 아니라 끓는 지구라는 표현을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재앙인 것 같습니다. 재앙.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인류가 이제 기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기후에 의해서 인류가 굉장한 타격을 입는 건데 여기까지는 이제 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되게 이제 끓는 지구라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그러면 되게 심각한 건데 그 구테르스 총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류가 지구 온도를 1.5도 올리는 거에 대한 것들을 노력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이제 좌절을 맞고 있긴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여지는 있는 것 같다라고 그래도 약간의 또 희망적인 메시지는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좀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 상황이 심각한 거는 모두가 좀 느끼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또 한국을 포함해서 뭐 좀 세계적으로 좀 심각한 곳들의 상황이 좀 어떤지도 좀 짚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이거는 어느 사진을 한번 가져왔거든요. 이게 이제 그 영국 기상청이 이제 트위터에다 올린 사진이에요. 네. 그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익스트림 히트 해가지고 극심한 더위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게 위치가 지금 지구로 보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이게 대부분 다 그 대부분이 다 북반구 쪽에 네, 있습니다. 좀 위쪽으로 있네요. 네, 그 저희가 이제 보면 그 이 아시아 쪽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시아 쪽이 대부분 저기 포함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지중해도 저쪽에 포함이 되고 아프리카 쪽에서도 보면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기온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거든요. 따뜻하고 되게 좋은데 그 일대들이 지금 이제 극심한 그 더위를 이렇게 받고 있다. 해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표현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열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돔. 그래서 열돔이 이제 돔이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건데 강한 고기압이 고온의 공기를 계속 가두고 있어서 더위가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저기에 보면 우리 한반도가 저쪽 맨 끝에 있는데 우리는 빨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쪽에 보면 빨갛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달이 굉장히 더웠죠. 너무 더워요. 예, 너무 더웠으니까 오히려 저 빨간 곳 같은 경우는 좀 얼마나 좀 더웠겠냐 이제 이런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살기 좋은 동네 지구에서 살기 좋은 동네도 이제는 이 더위를 이제 피할 수 없다 해서 사례를 한번 좀 봤거든요. 사례를 봤더니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의 7월 낮 기온이 47도를 기록을 했다 그러고요. 와. 20일 연속 낮 기온이 43도. 40도 온도 혹시 있어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별로 네. 경험이 없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 40도가 넘는 기온 얘기가 나와서 와. 이탈리아 로마도 7월 달에 낮 기온 42도. 그렇게 나왔고요. 일본도 40도 넘었고 인도 같은 경우도 이게 지속되면서 7월 달 한 달 동안 40명이 더위로 목숨을 잃은 일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약간 충격적인 부분이 미국의 이제 플로리다 주 여기가 보면 이제 마이애미 해변이라고 해서 되게 살기 좋은 대표적인 곳이잖아요. 네. 여기에 마이애미 해변의 수온이 38도. 오. 예, 그리고 38도면은 그 사우나 갔을 때 온탕 그러니까요. 온도거든요. 뜨거운 물 정도네요. 온탕 온도가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살기 좋고 좋은 데도 굉장히 무더위가 극심하게 좀 이렇게 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쭉 얼마나 이번 여름이 더웠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데이터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덥다라고 느끼는 것 외에도 지구에 굉장히 또 심각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떤 심각성들이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이게 엘니뇨 현상 때문이라고 우리가 계속 뉴스를 좀 들었죠. 예. 예, 이게 이제 보면 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0.5도가 높아지는 현상인데요. 이게 7년 만에 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떤 상황이냐면 2도 정도 수온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을 슈퍼 엘니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올해는 괜히 내가 더위 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로 더운 거가 맞다고 보이고요. 지구 온도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보면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ESG를 한번 다뤘을 때 500만 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가 14도를 유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30년 주기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건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100년간 1.1도가 올라갔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1.5도가 올라가 버리면 이제 14도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15.5도가 되면 좀 지구상에 있는 굉장히 많은 생명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 7월 지구 온도를 쭉 봤더니 실제 7월 평균 온도가 이제 한 17도 정도. 근데 뭐 여름이니까 좀 더운 부분은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1979년에 이제 미국의 국립해양대기관리국에서 온도를 측정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여름이니까 덥지 부분이 아니라 약간 이게 좀 심각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해수면 온도를 보니까 1991년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에 비해서 올해 온도가 0.638도가 이렇게 더 높았다고 해요. 이것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상당히 큰 영향들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박사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해결책으로는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많이 예, 해야죠. 학생들 공부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노력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인류는 지금 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한 부분이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 뭐냐면 탄소 때문이다. 네. 탄소 때문에 온난화가 된 거니까 탄소 중립하고 넷제로를 2030년, 뭐 2040년 이때까지 하자. 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탄소 중립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랬더니 아리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리뉴어블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건데요. 이 이제 재생 에너지가 그럼 뭐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재생 에너지는 세 가지죠. 하나는 수력, 그다음에 하나는 풍력, 그리고 요즘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태양광, 솔라.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전환하는 노력들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선진국 중심으로 또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그 중심에 사실 미국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지금 현황은 어떤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요것도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은 예. 이게 또 우리나라하고 또 한번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저기 아나운서님, 앵커님은 우리가 전력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생산하는 게 어떤 것 같으세요? 쉽게 얘기하면 뭐 석탄, 석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있죠? 깊이 알지 못해서. 네. 미국에 보면 앱슨모빌 이런 회사들 이제 보면 석유 뭐 네. 이런 거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 데이터는 이제 22년도에 이제 그 데이터를 좀 보여주는데요. 이게 되게 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실제 이제 보면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그 전력을 생산했던 부분들은요. 사실은 석탄이었습니다. 석탄. 네. 근데 2022년 말 기준으로 석탄하고 신재생에너지하고 순위가 바뀌었어요. 네, 이 순위가 이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신재생에너지다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원자력 부분이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이제 19% 정도가 미국에 생산되고 있고요. 이걸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석탄이 바로 위에 20% 정도 생산하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가 21% 이렇게 해서 일단 신재생 에너지의 이제 비중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고요.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천연가스 부분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9%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보면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옆에 있는 그림을 이제 보시면 네.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은 어떠냐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 풍력, 사람, 수력, 태양광. 태양광. 태양광, 원자력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이오매스. 예, 이거는 뭐냐면
동물이나 식물에서 어떤 이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옥수수를 많이 갖다 놓고 이걸 압착하면 여기서 기름 생산이 됩니다. 오. 차도 굴러갑니다, 그걸로. 예. 그 다음에 뭐 메뚜기라든가 이런 그 벌레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여기서도 이렇게 생산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바이오매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지열과 관련된 이런 땅에서 부분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실제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제 풍력, 원자력, 풍력 그리고 그 수력 그리고 이제 태양광 이렇게가 이제 제일 많이 있는데 풍력하고 태양광이 많이 늘어났어요, 미국에서. 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12%에서 14%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23년도에는 이게 17%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요걸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그 풍력 생산비나 태양광 생산비가 70%, 90% 이렇게 원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제 제일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고민은 뭐냐 그랬더니 제일 대표적인 거는 이 에너지원은 계속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생산을 해놓으면 그걸 가둬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둬놓는 저장 장치, 그 다음에 이거를 먼 곳으로 이동해 가지고 전력을 쓰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한국의 현황은 어떤지도 짚어볼까요? 네,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천연가스 다음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가 있겠죠. 원자력이 제일 많지 않나요, 지금? 네. 원자력이 두 번째로 많죠. 오, 네. 첫 번째는 네, 첫 번째는 석탄. 아직까지는. 이거는 이제 21년 기준으로 네. 34.3%. 음. 그 다음에 2등이 천연가스, 우리도 예. 29.2%. 원자력이 근소하게 27.4%.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7.5% 정도. 아직 좀 낮네요. 네, 그렇죠. 이제 7.5%인데 앞으로 뭐 2050년까지 아리백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렵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우리가 기술이 없고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환경하고도 관련이 예. 있겠죠. 네. 예, 땅도 우리가 좀 넓지 않은데 지금 이제 보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산자부에서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하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2030년까지는 원자력을 34.6%까지. 그러니까 지금 27% 정도 되는데요. 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36.6%까지. 예, 그러면 지금 7%인데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거의 한 4배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배 좀 그리고 넘네요. 36년까지는 이제 보면 지금 현재 34%인 석탄을 14%까지 내리는 걸로 줄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럼 실제 이제 보면 우리가 전력 생산 부분이 앞으로 10년, 15년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많이 뭐 이걸 늘어난다.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중에도 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네. 전력 생산의 좀 비중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요거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산자부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좀 띄워드렸는데요. 네. 띄워드릴 건데요. 18년 기준하고 30년, 36년 이렇게 해서 비교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원자력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걸로 돼 있죠. 석탄은 급속하게 줄이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이거 당연히.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아주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에너지 부분은 우리가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기후 위기 상황과 그리고 또 미국과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기업들이 좀 주체적으로 이 움직임을 좀 이끌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기업들은 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기업들 노력은 제일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요즘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되는 ESG 경영. 그렇죠. 네. ESG 경영의 인바이런먼트 이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다들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미국의 저스트 지수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네. 거기서도 이제 주요한 비중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환경 부분이 있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 보면 뭐 애플, MS 해가지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리백을 갖다가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아리백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뭐냐면 석탄, 가스 안 쓰고 원자력도 안 쓰고 100%. 예, 100% 풍력, 수력, 원자력, 그러니까 풍력, 수력, 태양광 가지고 태양광.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수력도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대부분이 태양광일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선언한 나라들이 기업이 370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벌써. 요 국내에서는 2020년 11월에 SK 하이닉스가 최초로 아리백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그룹, 삼성전자 해서 19개 회사가 우리도 이제 참여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2050년까지 하겠다고는 하는데 선진 그 기업들 중에 빅테크 대표 기업들이요. 당기라고 하고 있어요. 반도체 회사들한테. 2050년보다 더 일찍. 예, 40년 정도까지 당겨라. 아직 예. 그럼 너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너네들은 할 수 있어?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공장이 없습니다. 중국에 다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알이 100이 할 수 돼 있는 있죠. 상태예요. 그렇네요. 예, 구글도 이제 반도체 많이 사용하는데 구글은 실제 공장이 없잖아요. 사람하고 뭐 사무실하고 연구만 하기 때문에 아리백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데다가 제조. 아리백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빨리 그 되게 압박을 받고 있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뭐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또 아리백 이 캠페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신재생 기업들은 또 어떤 곳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 텐데요. 자, 가장 먼저 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또 아리백 정확히 어떤 거고 또 성장성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 자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소멸되지 않는 거를 전력으로 활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빛은 우리가 뭐 어떻게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도 뭐 아껴 써야 되지만 그렇고 바람 또한 마찬가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석탄간이나 석유는 쓰면 고갈이 돼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보면 신재생 에너지의 반대가 바로 저기 전통 에너지라고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게 풍력, 수력, 태양광이다. 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뭐 이렇게 쉽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그 회사를 태양광 회사를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예. 태양광 회사들은 크게 3개 회사 정도가 있습니다. 네. 네, 3개 회사 정도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회사는 네. 퍼스트 솔라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태양광 모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요. 예. 지금 이제 중국 저기 바이든 행정부에서 IRA 해가지고 중국에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전 세계에서 태양광 1위 회사 1위가 어딘지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 중국 아닌가요? 중국이죠. 네. 어느 정도 비중일 것 같으세요, 중국이?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이거 한 70, 6, 70? 6, 70, 더 8, 높나요? 90. 와, 더 그냥 높군요. 거의 압도적인 압도적이네요. 완탑이라고 네.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규제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이유는 뭐였냐면 저쪽에 이제 그 우리 그 네팔 있는 쪽에 그쪽에 이제 중국에 있는 소수 민족 이런 사람들한테 나쁜 환경에서 근로시킨다 이런 이유였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수혜를 많이 본 게 이제 퍼스솔라 대표적인 데고요. 그다음에 썬러는요. 우리가 이제 태양광도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용 있죠. 네. 요즘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이런 데다가 이제 설치해 가지고 좀 전기세를 줄이는 이런 게 가정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용으로 쓰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 1위,
회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선파워. 네. 여기는 태양광 모듈이나 시스템을 이렇게 설치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미국의 태양광 산업 1위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네, 여기 퍼스트 솔라 2위고요. 예. 1위는 한화솔루션의 한화큐셀이라는 회사입니다. 오, 그렇군요. 우리나라 회사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이제 공장 져가지고 하는데 실제 1위가 한화큐셀입니다. 네. 네. 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아가네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미국의 주요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실적도 좀 빠르게 짚어볼까요? 네, 빠르게 볼게요. 그냥 주가 그래프만 보겠습니다. 네. 퍼스트 솔라. 네. 2007년도 이때 확 올라갔어요. 오. 그다음에 쭉 떨어졌다가 요즘 다시 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이나 이런 순이익 이런 거 좋다고 나왔고요. 이번에 2분기 실적. 그다음에 이 썬런이라는 회사인데요. 차분하게 가고 있다가 한번 코로나 튀네요. 기간 때 확 올라갔다가 네. 지금 또 떨어졌죠. 네,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썬파워라는 회사도 보면 2006년 8년 확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네. 이게 이제 보면 약간 이런 테마에 따라서 이 영향 되게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또 뜰 때가 있는 거예요. 확. 네. 예, 그리고 또 다시 떨어졌다가. 근데 대신에 이제 이 부분은 성장세들은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미국 기업 관련해서 또 주가까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한국의 또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네. 회사들이 있나요? 회사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신성에너지. 그래서 이건 모듈 생산이고요. 하나솔루션 여기는 패널. 그다음에 유니테스트는 모듈. 그리고 윌링스라는 회사는 모듈 이런데요. 주가 그래프를 보면요. 네. 예, 이게 보면 이 등락이 상당히 오. 폭이 이렇게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비슷해요. 이게 앞으로도 이런 양상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예,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태양광 관련 기업들 좀 짚어봤는데 그럼 이어서 풍력 관련 기업들도 좀 짚어볼까요? 네, 풍력 쪽은 이제 보면 제가 이 미국 회사들이 많지는 않아서요. 예. 이제 전 세계 특히 미국하고 유럽 쪽만 좀 비교해 본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예, 보면 글로벌 풍력 관련된 상장 회사인데요. 네. 넥스트 에라 에너지 이 회사가 미국 최대의 전력 회사고요. 전 세계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네. 이게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지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이라고 이것도 이제 회사인데 여기는 풍력 터빈 제조 회사고요. 풍력에서 이제 보면 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예. 요거를 제조하는 또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페인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풍력 에너지 시장 점유율 2위. 그 다음에 오스테드라는 회사는 여기는 세계 최대의 해상에서 풍력인데 산에도 있지만 바다에 있는데 네. 여기 이제 1등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회사 하나 있는데 여기가 풍력 에너지 시장 점유율 3위 회사에서 풍력 쪽은 미국, 유럽이 잡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도 좀 보면 넥스테라 에너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도 이제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풍력 그 세계 점유율 1위 회사고 미국 회사인데 일단은 1985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그래프가 이 미국 그렇네요. 나스닥 완전 주가 지수하고 우상향하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네. 회사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CS 윈드. 네, CS 윈드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풍력 발전기에 보면 돌아가는 데 말고 기둥 세우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전 세계에서 80에서 160m 정도 규모 되는 이 기둥 설치의 세계 점유율 1등 회사입니다. 네. 우리나라 회사고. 그래서 여기도 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CS 윈드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조금 물려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저 오늘 이렇게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와 함께 또 위기 헤쳐나가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아리백 기업들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정진우 박사님 그리고 최민지 아나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